자, 희대의 나하고 녹주. 제가 프롤로그에서 숲속의 왕자를 얘기를 했는데, 진짜 아프리카 TV에서 숲으로 바뀌었는데, 자, 그 숲의 왕자입니다. 왕자. 거의 탑티어급. 자, 우리 김민교 크리에이터 모셨는데요. 반갑고요. 아유, 안녕하세요. 야, 목소리 좋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뒤에 또 얘기 나눌 거니까 아주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 TV에서 게임 방송하고 있는 김민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근데 목소리가 네. 원래 이 톤 맞죠? 예, 원래, 좀 더 지르는데, 예. 제가 이게 아무래도, 약간 뭐라 그러지? 굵은 톤 반, 약간 무슨 반, 이런 약간 그런 게 있긴 있네. 그게 되게 독특하네. 성대결절이라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인터뷰 전에 좀 안내를 드리긴 했지만, 우리 디타가 경제지예요. 그러니까 경제지니까 쉽게 말하면은 연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네. 민교님이 지금 그래도 아직 20대 아니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 끼키아 스타크 정도. 아니, 저도 이제 오랜만에 한번 살펴봤더니 LOL이 2012년이고 배그가 2017년이니까 뭐 아예 이 스포츠를 모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스타 정도 감성분들이 오늘 본다라는 대전제 하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용어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그렇게 너그러이 시각을 낮춰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찬찬히 요 세계를 좀 안내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교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김민교 BJ가 게임 BJ다라고 해서 이름 알린 게, 이상호 크리에이터하고 프로그램에서 디스코드로 이 게시판 티키타카 하는 거에서 이 양반 너무 독특하다 그래가지고 합방하게 되고 뭐 이렇게 알고 있어요. 네네. 이게 디스코드 뭔지도 조금 설명 주시고, 당시에 이 본인의 이 입문 상황, BJ의 입문 상황, 그리고 또 그때가 또 뭐 군대 졸업하고, 그러니까 예, 제가 끝나고 의경 한번, 전역하고 이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좀 궁금해요. 디스코드는 일단 요즘 게임하는 친구들은 이제 보통 혼자 하는 것보다 팀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친구들과 같이 즐긴다던가, 뭐 스타는 1대1이지만 예를 들어 스타에서 뭐 이제 2대2, 뭐 빠른 무한 4대4 이런 거를 이제 같이 디스코드라는 채널에서 소통을 하면서 서로 말을 오가면서 같이 게임하는 그 메신저고요. 일종의 서드 파티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 그런 느낌으로 뭔가 같이 주고받는다, 메신저를 주고받는다, 음성으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상호 크리에이터가 그거를 했을 때 네네. 본인은 글로만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네, 거기서만 소통을 하는 거죠. 이제 이상호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방을 파서, 뭐 예를 들어 방을 파서 자, 피드백 해줄 사람 들어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닐 텐데 그 네네. 중에 눈에 띄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방송 데뷔한 건 그렇게 해서 이제 방을 인원을 제한해 가지고 한 명으로, 한 명씩 어떻게 보면 면접 보듯이 그래. 약간 들어가서 이제 그때 이상호의 게임 플레이를 피드백해 주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때 저도 그 중에 한 명으로 했다가 반응이 좋아갖고, 그래서 사람들이 방송해보면 재밌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 마침 아프리카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이 게임의 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대회에 제가 이상호 팀에 딱 들어가게 돼가지고 방송에 데뷔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롤 뭐 그 전에 무슨 선수도 아니고 네네네. 원래 약간 진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갓 의경 제대하고 뭐 다른 거 준비하려고 그랬었는데 뭘 준비가 안 됐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걸 가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대회라고 하니까 좀 실력도 있어야 되고 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티어, 그 수준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딱 예를 들어 A 등급의 선수 한 명, B 등급의 선수 한 명, C 등급의 선수 한 명, 이렇게 5명이 팀을 이루는 건데 그 중에 한 자리가 나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게임을 좀 못해도 맞죠? 재밌게 하면 된다. 방송은 아무래도. 아니, 그러니까 난 가끔 그 재밌다라는 표현에 대해서가 항상 좀,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뭐 본인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봐주시는 분들이 평가하는 거니까. 어떻게 설명하기 힘드네요. 근데 어쨌든 제가 원래 오늘 질문할 때도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이제 게임을 주 장르로 하시는 분들을 BJ들이라는, 뭐 원래 아프리카 TV가 BJ라고 하니까 BJ라는 호칭도 있고, 또 보통 이제 트위치나 이런 걸 떠올리면서 스트리밍 하니까 스트리머라는 표현도 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이 다 본인한테 맞는다고 보세요? 저는 옛날부터 근데 인터넷 방송을 많이 봐왔어가지고 아프리카 TV를 학창 시절부터 그래서 저는 사실 BJ란 칭호가 익숙하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아프리카 TV가 숲으로 변하면서 숲트리머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뀐다라는 말이 있긴 해요. 그러네. 아, 그러니까 예. 본인은 BJ란 말이 좋다. 예, 더 익숙하고? 익숙하다. 아, 예, 그러네. 아무래도. 자, 그럼 어쨌든 직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한테 기회를 줬다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인연을 만들어준 이상호 스트리머도 되게 유명하신 BJ도 유명하신 분이지만 어쨌든 김민교한테 이상호란?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음. 저를 이제 다시 태어나게 해준 제2의 아빠 같은 아,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대가 근데 서로 한 3살, 아니 2살 차이 정도? 예. 평소에 그럼 그렇게 부르세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아니요, 반말합니다. 이상호하고 네. 친하다 보니까. 거듭 그 눈높이 맞춰주실 거를 부탁드리는데 지금 방금 왜 그 재미라는 거에 대한 표현을 한 번 더 얘기하려는 건데 네네. 뭐 얼마 전에 끝난 올림픽도 똑같은 스포츠인데 솔직히 왜 채널별로 그 뭐 얘기해주는 사람에 따라서도 재미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 맞죠. 예, 그런 거는 분명히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은 사람이 직접 움직이잖아요. 아, 뭐 뛰고 달리고 뭐 부딪히고 맞죠. 그런데 뭐 롤, 배구 이런 거는 화면 속의 가상 경기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것도 게다가 다 즐긴다기보다는 또 우리나라든 뭐 해외든 남이 그걸 플레이하고 있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를 즐긴단 말이죠. 네. 그 아까 계속 얘기 드렸지만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의 우리나라가 그런 e스포츠에서도 거의 1등이라고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리머 문화라고 할까? 좀 아직 낯선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한국에서 왜 얘가 더더군다나 1등이냐? 아무래도 한국에서 e스포츠가 1등인 건 제가 볼 땐 PC방 문화가 너무 잘 발달되어 있잖아. 딱 따로 맞는 이 맞죠. 답 너무 좋다. 영국이 축구를 잘하듯이 아하. 이미 이 인프라가 이제 대한민국은 PC방이나 이런 컴퓨터 e스포츠 그런 인터넷 계열이 발전되다 보니까 그러네. 접하기도 쉽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잘하지 않나 싶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진짜 PC방 페인들 많이 나고 했던 게 딱 요 게임이랑 겹치죠? 맞죠. 어떻게 보면. 아, 그러면 그 아까 롤 선수가 아니었어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본인도 당연히 그 시절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저도 아무래도 너무 당연한 거죠? 학창 시절에 PC방을 많이 접하다 그건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다.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제가 뭐 이제 그 PC방 페인 얘기한 것처럼 예.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TV가 숲으로 이제 이름 바꿨는데 아프리카 TV도 진짜 e스포츠 우리나라 잘 되는데 진짜 역할 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이 아프리카 TV 뭐 이제 숲이라고 바뀌었지만 그러면 그쪽 사람들 뭐 이런 느낌 솔직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뭐 너도 나도 1인 미디어 기설에서 활동하는 시대고 특히나 e스포츠 장르는 자주 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e스포츠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종일 게임하고 농담하고 노는 것 같은데 그게 저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 뭐 이런 식의 시선이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보수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모님 같은 분들이 뭐 지금이야 뭐 괜찮다고 하겠지만 처음부터 쿨하게 야 그래 너 이걸 해라. 앞으로 넌 대성할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 그렇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서 본인 포함해서 뭐랄까요 이쪽 그 전반적으로 BJ, 게임 스트리머, 크리에이터 요런 분야에 입성했을 때 통상의 뭐 부모님이나 지인, 주변 이런 분들은 어떻게들 얘기를 그때 했는지 그리고 또 본인들은 그럼 그걸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혹은 그때 속마음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원래 저도 이제 의무경찰을 제대하고 의무경찰 특채로 이제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한테 이제 방송한다고 딱 말했을 때 엄마가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냥 하던 거 하고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하고 그러다가 그런 건 뭐 나중에 취미로 하든 뭐 하든 해라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딱 기회가 온 것 같다 이거 했다가 만약 안 되면 그 다음 다시 준비하면 되지 않냐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도 맨 처음에 반대하시다가 하는 걸 보고 제가 좋아하는 거 보고 그리고 이제 통장 잔고도 보시면서 점점 마음을 여시고. 자 그럼 부모님 말고 왜 하다못해 우리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좀 있으면 추석인데
추석에 또 어른들 오랜만에 보면 혼수 한 번씩 주지 않습니까? 맞죠. 얘 요즘에 뭐해? 뭐 이러면서. 맞죠. 그럴 때는 또 어땠는지도 궁금하긴 하네. 분명히 뭔가 얘기를 하긴 해야 되잖아. 맞죠. 이게 아무래도 방송하고 처음 얼마 안 됐을 땐 제가 이제 어른들이 뭐 하냐고 물어보면 이게 뭐 말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방송한다고 하면은 방송 어디 나오냐 할 것 같고 그래갖고 그냥 뭐 그때 당시에는 별로 안 유명했을 때는 그냥 공무원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속였구나. 나중엔 이제 한 1년, 2년 지나면서 사촌들 형이나 이제 누나들은 아니까 방송을 보기도 하고 하니까 그분들은 알지. 그때 이제 이모들이나 말하면서 얘 유명해. 뭐 이런 그런 느낌으로 지원해주는 느낌. 예 그렇게 알리게 된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근데 이모들도 어디서 방송하고 게임으로 한다는 거 보고 의아해 하셨는데 확실히 뭐 역시 자본주의. 자식들이 말해주다 보니까 어. 이제 좀 아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3분의 자랑. 3분의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음. 그냥 사실 3분에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니 왜 그러세요? 3분의 자랑은 따로 있기 때문에 아니 왜 그러세요? 누구죠? 3분의 자랑은 원래 네. 김연아, 서강준 그리고 블랙핑크 지수. 그리고 김민규.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꼭 게임 실력이 좋다 나쁘다 보다도 인기의 요인은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흔히 말하는 입담, 재치, 뭐 센스 이런 거 그런 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월드컵 같은 경기도 뭐 같은 채널 이렇게 채널만 달라도 캐스터나 해설이 누구냐에 따라서 시청률도 막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김민교, 뭐 이상호, 이 입심이 인기 비결인데 남들도 사실 흉내내고 싶기도 할 거고 나름의 뭐 노하우가 있습니까? 감각적인 겁니까? 준 재능입니까? 뭡니까? 나 궁금합니다. 말을 근데 재밌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랑 대화하면 재미없으면 비난받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뭔가 애들끼리 대화하면서 스스로 강박 있고 이런 거? 서로 더 웃기려고 하고 뭐 그런 말하던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방송에서 재밌게 말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뭐 종종 많이 보거나 할 때도 제가 재밌다기보다 중간에 재미를 줘도 이제 상단에 사람들이 시청자가 차 있으면 뭐 같은 재미인 적은 방송보다 그냥 많은 방송 들어가자 이러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잘해서도 있지만 인기가 좋아서 계속 자기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게 이미 점유를 해놓다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 그때도 근데 사실은 BJ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초반 점유 그게 그러면 본인의 입담이 아니라 인맥이다? 약간의 입담과 예, 이제 뭔가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좋은 상황들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능력이죠. 자,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인기 있으니까 2022년도 롤 월즈부터는 이상호 짝꿍이랑 같이 네네네. 짝꿍이자 선배 뭐 아무튼 거의 한국 대표 스트리머로 초청받아가지고 뭐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뭐 현장 중계도 하고 뭐 이번에 또 뭐 어디 간다고들 얘기도 들었는데 이거를 롤의 본사인 라이엇 게임즈가 지원해서 갔다라는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 네네. 일단 궁금한 거 탑티어면 라이엇에서 무조건 모셔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가 있었습니까? 아니 원래 그냥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데려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일단 제가 그 중계를 또 하다 보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 각국의 중계하는 BJ들을 초청하는 그런 현장 중계를 해라 이런 느낌으로 또 라이엇에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줘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회사가 IM 브랜드라는 회사에 있는데 회사에서도 같이 소통을 해주면서 대우나 이런 건 엄청 좋게 받는 것 같아요. 뭐 미국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비행기를 비즈니스로 끊어준다던가 뭔가 호텔이랑 이런 것도 다 해주시고 되게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네네. 그걸 촬영할 때 주변 스태프들은 어떻게 해줘요? 약간 뭐 부스 주고 예. 뭐 장비 지원해주고 뭐 물 떠다 주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 궁금해서. 부스랑 장비 지원이랑 막 따로 먹을 거 이런 것도 주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막 해주시고 최대한 다 편의를 봐주려고 하세요. 네. 탑티어급 할만하네. 그리고 그래도 센스 있게 소속 회사 얘기를 좀 하시긴 하시네요. 그 회사가 뭘 해주면 도움이 되는 겁니까? 제가
방송만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방송에만 집중할 수 있게 주변을 케어해주면. 네. 그러니까 그 MCN 회사가 라이엇에 가서 어필한 건 아니고 라이엇이랑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뭐 여러 가지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중계 때, 그러니까 왜 아무리 평소에 많이 했다 그래도 네네. 해외고 그거 라이브로 해서 하고 그러면 현장도 또 계속 바뀔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진짜 완전 전문 캐스터이기도 하지만 또 뭐라 그럴까 아무튼 뭐 떨리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혹은 뭐 그때 상황에서도 뭐 이렇게 말해달라 저렇게 말해달라 하고 뭐 쪽대보는 이런 표현 그렇지만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꼭 이건 아니어도 그때 뭐 이렇게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해외다 보니까 뭐 중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봤는데 중계를 하러 뭐라고 해야 되지? 그분들은 사실 한국어를 또 잘 못 알아들으시고 그렇죠. 하니까 그때 이제 저랑 이사오랑 같이 가면 사실 혼자 가면 되게 긴장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제 동료가 있으니까 그냥 서로 얘네 뭘 하냐? 이러면서 그냥 그러네. 저희 맘대로 방송하고 그냥 그러기가 편한 것 같긴 해요. 맞죠. 재밌네. 오히려 거기 현장도 이제 야방이라고 야외 방송하면서 그렇지. 주변도 구경시켜주고 사람들한테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되게 볼거리가 많지 않나. 옛날 말로 보면 정말 출세하신 거 맞아. 거 많이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출세하신 거죠. 뭐. 자, 그런 개최지 현지 뭐 아까 뭐 이제 해외도 많이 가보시고 그러면 네. 뭐 원래 우리나라가 약간 원조격이지만 e스포츠가 지금도 계속 어쨌든 계속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나라랑 약간 동양권 좀 더 센 느낌이 있었지만 LOL만 해도 근데 역시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미국 거고. 맞아. 그러면 거기 가면 선수들이 있을 거니까 서양권, 동양권. 네네. 요새는 어떻게 한국만 앞서가는 게 아니라 경기력이 좀 어느 정도 좀 어떻게 궁금해요. 제가 리그 오브 레전드만 중계를 하다 보니까 그거만 얘기해 주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사실 동양권이 좀 압도적이긴 해요. 이게 서양권에 비해 중국 선수들이나 한국 선수들이 좀 많이 잘하고 그래 왜 그럴까? 집중력 아니면 아까 말했던 PC방? PC방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제일 큰 건 한국 선수지 않나. 왜냐면 한국 선수가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대회 우승하고 할 때 이제 롤드컵이라고 국제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한국 팀들이 우승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팀 선수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잘하냐고 외국에서 그걸 분석하고 그리고 데려오고 데려가고 예. 코치로 삼고 감독으로 삼고 그리고 선수로도 선수로 삼고 영입하고 아유. 그러면서 전반적인 리그들이 이렇게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네, 다 잘해지지 않았나. 요즘 롤 그렇게 뭐 해외 그 영입돼서 가시고 하시는 분들 연봉이 어떻게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대략 뭐 막 많이 받는 선수들은 중국은 많이 투자하거든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곳은 진짜 몇십억 받는 선수도 있고 이름 있는 선수들은 대부분 막 억대 이상을 받긴 하죠. 확실히 탑 티어급 스트리머지만 거기는 또 약간 또 다른 세상. 예, 선수들은 아무래도 IM 브랜드, 그러니까 소속이 IM 브랜드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이쪽 OTT, 1인 미디어 이런 쪽을 또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사실 그 MCN이란 말이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왔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지금 MCN이 잘 안 된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뭐 보통 보면 대기업이나 투자 크게 받은 데서 하고 있었다가 요즘에는 약간 분화? 아니면 특색 있게 해서 강점 가진 MCN 쪽으로 성장을 하더라고요. 뭐 IM 브랜드도 그렇고 게임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본인에게 MCN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 이거지. 구체적으로는 그냥 더 편하게 말하면 IM 브랜드 어떠냐. IM 브랜드나 혹은 이 게임 크리에이터한테 MCN 어떠냐. 원래 방송 초창기에 저도 이제 MCN 이런 연락이 많이 왔었는데 회사들 할 때 하면서 이제 주변 저도 지인들이나 동료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굳이 근데 들어갈 필요 없다. 뭔가 해보니까 다 어차피 광고나 이런 연락은 본인한테 오면 본인이 알아서 그렇지. 하면 되고 사실 그렇게 많이 뭔가 회사에서 해주는 건 없는 것 같다. 근데 막 이제 수수료 떼가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솔직한 말이다. 예. 굳이 안 들어가도 된다 해서 저도 안 들어가고 있다가 나 혼자 먹을 걸 나눠주는 애들한테 또 나눠주냐. 맞죠.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저도 광고나 이런 거 방송 가고 하다가 같은
IM 브랜드에 이상우랑 그때 임선비라는 BJ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회사에서 케어해 주는 거랑 그리고 이제 여기 회사는 다른 회사랑 달리 다른 회사들은 그냥 오는 광고 자기들이 이제 금액 뭐 상의해가지고 이렇게만 하는데 여기는 저한테 도움될 만한 광고라던가 저에게 좀 이점이 될 만한 그런 방송들 이런 거를 좀 찾아서 뭐랄까 저를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섭외하고 뭐 이런 거 서로 도와주면서 되게 뭔가 발벗고 나선다. 다른 회사랑 다르다.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주된 장르긴 하지만 뭐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재밌게 얘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쉽게 말하면은 뭐 우리 그 여성 BJ 분들도 있고 기타 뭐 먹방 하시는 분들 뭐 다양한 분들하고 같이 콜라보 같은 걸 요새 많이 하는 거 보고 사실 저는 게임보다 그걸 더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서는 뭐 못하는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진짜 긁은 건 맞죠. 이른바 예능형 컨텐츠 18년에 데뷔했다 그래도 뭐 진짜 원조들도 있잖아요. 원조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방 여성 BJ 이런 분들 다 계시는데도 거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한 듯이 아무튼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인맥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생태계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인맥이라는 거를 형성하고 그러니까 네트워크 형성하는 것도 노하우일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정말 뭐 어떻게 끝나고 나면은 카카오로 선물이라도 쏘고 합니까? 아니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뭐 같이 방송을 해준 그 와주시거나 같이 방송을 한 분들한테는 이제 뭐 따로 섭외하는 분들은 섭외비가 따로 있을 수도 있고 선물 필요한 생일이라던가 이럴 때 선물을 보낼 때도 있고 근데 저는 옛날부터 서로 방송인들이 뭐랄까 내 방송에 나와주면 나도 너 방송에 언제든 나갈게 서로 이런 약간 매너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도 부르면 다 가고 저도 누굴 부르면 많이 그런 마인드로 와주시지 않나. 그러니까 한 번 그런 섭외가 상호 이제 어쨌든 됐을 때 같이 그냥 다음에 또 방송하는 요청이 사람입니다. 왔을 때 그래요 갈게요 이렇게 약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약간 쌓였다. 아무래도 제가 그런 마인드라 근데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생각으로 근데 그런 방송하게 됩니다. 거꾸로는 약간 그런 걸 샤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었단 얘기네. 맞죠. 좀 약간 근데 다음번에 저는 거기는 전 조금 이런 수도 있다는 그런 거지. 맞죠. 그러면 또 계속 그걸 하신 분은 더 베테랑이 되기도 하고 뭐 제가 볼 땐 그러네요. 근데 아무튼 왜냐하면 보다 보면 정말 다양하신 분들하고 재밌게 게다가 기획들도 참 다양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또 궁금한 게 네네. 게임도 하고 다른 BJ들하고 뭐 네트워크 연결해서 콜라보하고 거의 뭐 반 예능 뭐 미팅 뭐 이런 거 하면 그걸 다 본인이 컨트롤한다 쉽진 않아 보이는데 그럼 정말 요 부분에서 진짜 우리는 보통 MC는 그러면 연예계로 따지면은 기획사 뭐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뭐 이쪽에서 뭐 스케줄링 뭐 이런 거 해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어느 부분까지가 같이 협업이에요? 좀 궁금해서. 보통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지. 뭐 섭외 이런 거 도와주실 때도 있고 뭐 보통은 광고 뭐 이제 광고 방송이라던가 그런 협찬 받는 거 있을 때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돈벌이를 도와주신다. 중요하네. 예. 본인들이 영업해서 왔으니까. 네. 거기다 또 감나라 배나라 합니까? 근데 광고주 요청 있을 거냐. 근데 그런 부분은 엄청 적은 것 같은 게 아무래도 막아주라고 MCN 있는 게 아닌가 원래. 맞죠. 개인 방송에서 광고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지. 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알잖아요. 어떤 스타일로 해야 될지. 그렇지. 먹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그런 부분은 터치 안 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스케줄링 해주고 뭐 섭외 협찬 이런 얘기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유명 게임 BJ의 삶은 어떨까?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일주일, 뭐 한 달, 혹은 1년 이런 식으로 한번 그리고 또 컨텐츠라는 게 고이면 안 되니까 기획도 할 거고 편집은 그렇다고 본인이 다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게임 크리에이터 김민규의 일상 24시간 이런 거 한번 좀 편안하게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같을 경우에. 요즘 같은 경우 원래 보통은 이제 저는 중계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른데 이제 리그가 하고 있고 중계를 해야 되면 보통 한 3시 정도의 방송을 켜고 낮에
5시부터 중계를 해요. 그리고 한 10시 정도쯤에 끝나면 이제 끝나고 개인적으로 따로 게임 방송을 한다던가 합동 방송이 있으면 뭔가 합방을 하고 그런 걸 하고 보통 한 새벽 한 3, 4시쯤에 끄고 이제 끝나면 사실 저도 그냥 겜돌이가 방송하는 거라 끝나면 저도 게임을 그냥 하거나 내가 좋아서 예, 게임 방송을 하고 끝나고 이제 따로 취미인 게임을 하거나 그때는 방송 안 틀고. 예, 맞죠. 그냥 이제 조용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잠은 자야 되니까 저도 이제 누워서 유튜브 좀 보고 그리고 그냥 자고 또 일어나서 하루 반복하고 사실 반복된 일상인 것 같습니다. 따로 합방이나 뭔가 컨텐츠가 없으면 그냥 뭐 좋아서 하는 건 아니면은 못 하겠다. 아니 근데 보통 게임은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제가 아까 뭐 오프닝 때도 그랬고 프롤로그에서도 올라오시긴 하겠지만 제가 예. 숲속의 왕자라고 왜 했냐면 쑥스러운 예, 근데 여기가 숲으로 이름을 바꿨고 예, 뭐 맞죠, 여기서 맞죠. 계속 상도 받고 했으니까 숲속의 왕자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 얘기는 이거예요. 이렇게 말 그대로 숲이라는 재미가 이게 뭐냐면 숲 안에 있는 생태계에서는 뭐 다 알겠지. 뭐 어디 뭐 호랑이가 잘 나가고 뭐가 어쩌고 다람쥐가 도망가고 뭐 언제 꽃이 피고 알겠지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뭐 아프리카 TV 상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보면 야 시천말로 제가 잘 나가나 보다 뭐 이런 정도로만 보는 시선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아무튼 꽤 거의 단연 연속 물론 제가 보면은 민규님 뿐만 아니라 좀 잘 받으시는 분이 있긴 있더만요. 네네. 근데 언제쯤 뭐 미리 연락하고 위에 띄워놓고 그런 거 하는 거죠? 아 팬 많으면 다 수상되고 이런 건가? 보통은 이제 아프리카 TV 시상식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시청자 데이터 이런 걸 토대로 그렇지. 네네 그걸 토대로 보통 시상을 많이 해주시고 데이터라는 거는 뭐 조회수일 수도 있고 뭐, 네, 뭐 보통- 별풍선일 수도 있고 뭐 네 보통은 근데 시청자랑 이제 그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웬만하면 그리고 두루두루 주려고 해요 아프리카 TV에서 최대한 충분히 이해해. 예 분야가 다르니까 뭐 게임 방송도 있으면 아 그럼요. 일상 방송도 있고 뭐 낚시 방송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분야를 나눠 갖고 KMS 연기상 같은 맞죠 그런 느낌이지. 그거 뭐 상이 한 거의 다 봤잖아요. 맞죠 그런 느낌으로 근데 그래도 5년 연속이 쉬운 건 아니지. 자, 근데 아무튼 그래도 마지막에 가면 네네 뭐 1등 개념은 있는 거니까 네네 나한테 라이벌 제가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요 분야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죠 역시 또 이상호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상호가 없을 땐 꿀 빨고 있었는데 이제 그래. 군대 갔다 오니까 확실히 쉽지 않지 언제 않을까. 복귀했죠, 그분이? 복귀한 지는 이제 한 3년? 꽤 됐네, 뭐. 네.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수위를 지키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저는 그 음. 사실 중계빨이라 중계할 때 시청자가 잘 그거 나오거든요. 중요하지. 게임을 잘하는 능력이 있다면 누구는 중계를 잘하는 능력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